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이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보시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윤 원장은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과거에 21대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에서 경제혁신위원장을 했던 경제통입니다. KDI 교수도 했었고요. 윤희숙 신임위원장 오늘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지금 꾸려졌고요.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권이냐 아니냐 이런 확인 작업이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자들이 몇몇 질문했는데 그중에서 이른바 쌍권 인사라고 불리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한 청산 요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은 혁신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고 당연히 논의할 거다라고 했고요. 당원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윤 원장이 또 전 당원 투표도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에 대한 안건으로 투표할지 또 이 인적 쇄신 내지는 청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바로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틀 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본인의 이름 자체가 또 거론이 되는 또 철수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바로 그때 한두 시간 뒤에 이름이 나온 게 윤희숙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절박하다. 지금 8월 19일 날로 잠정적으로 전당대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 달 뒤에 전당대회 그리고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수혈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럼 당내에서 그만큼 혁신에 걸맞는 인물을 찾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꽂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인적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됐었죠. 일각에서는 사실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의 적임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봉사와 희생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임에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의원 배지를 스스로 던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농지법 위반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걸로 나를 공격을 한다면은 나는 의원 배지를 과감하게 던질 의향이 있다. 그게 말로가 아니라 실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 있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 요만큼이라도 어떤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의미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위원장을 능가하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은 상당히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을 거고요. 다만 이제 8월 중순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바로 인적 청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인적 청산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윤희숙 혁신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두 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선 후퇴, 중진 의원의 이선 후퇴라는 것은 정계 은퇴거든요. 총선 불출마 내지는 정계 은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꺼낼 건지 아니면 어떤 틀을
틀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른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툴을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만약에 당원들로서 추인이 되면은 자연히 어떠한 해당 행위를 한 분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 분들의 윤곽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 자체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첫 일성의 요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금 혁신위 이 자체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다. 이 총선 참배 후에 백서도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던 대선도 사기 경선을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당내 갈등을 좀 빨리 수습하려고 또 너무 섣불리 당내 인물을 끌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그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자들, 그러니까 당내의 기득권자들을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가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안철수든 윤희숙이든 당내이든 당외 인사든지 간에 이게 지금 언더찐윤, 친윤 뭐 이런 사람들이 지명하는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세력과 이 협의하는 토대 위에서 지금 혁신위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네. 사실 이 혁신위는 지금 국민의힘의 포장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잘 하려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뭐 앞으로의 두 번의 당의 어떤 물음을 거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 혁신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그 홍 시장의 얘기와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조기에 그만뒀을 때 그 이유가 인적 쇄신의 산을 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인적 쇄신,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뺄까 말까 이걸로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인적 쇄신은 그 뒤에 당내 여러 가지 그 경로로 파악을 해 보는 게 두 가지로 이 규결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른바 글쎄요, 뭐 방송 용어로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쌍권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당시에 어떤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관철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책임은 중진 의원들의 책임은 이선 후퇴라는 게 바로 그냥 뭐 당직을 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는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 의원으로 안철수 의원에서 2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지도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3명을 추천했는데 1명은 받아들이고 2명이 받아들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아니 혁신위원을 마음대로 선출하지 못하는 그 혁신위원장이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이것을 비록 한 달짜리 혁신위원회도 이거는 안 맞겠다라고 그렇게 명문을 댔는데요. 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 당대표의 준비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이른바 공보특보를 비롯해서 8명의 특보단을 약 한 2주 전에 이미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수여할 때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꼭 대표로 해서 국민의힘을 한번 변화를 시키자라는 것을 이미 조용하지만 그것이 아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나가는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와서 한 2, 3일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구 처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네. 바로 인적 청산이 그 두 분의 어떤 그 당 지도부에 대한 이 거취 문제 또 한 가지는 혁신위원을 본인이 지명을 한 사람들조차 받아들이지가 않았다. 그 두 가지로 요인을 나눠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